홍남기 총리 대행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울 출신 양양자입니다.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 판을 짜려는 안보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의 압박에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 산업 전략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국민께 반도체 패권 전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부총리님, 네.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도체란 무엇입니까? 반도체는 우리 국가 전략 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전체의 기초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산업보다도 정부가 가장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 내용도 좀 알고 계시죠? 예. 반도체 패권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기존에 저희가 아무래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고요.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저희가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 거의 사활을 거다시피 하고 지원을 해나가는 와중에 반도체 패권 경쟁이 다툼이 일어나서 저희로 볼 때는 새로운 도전 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두지휘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적으로 산업은 산업부 장관님께서 하시지만은 범정부적으로 제가 그 경제관광 장관 회의에서 그리고 빅3 추진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네.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1위 국가로서 수송을 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 지금은 재정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반도체 K-베이트 전략이라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미국은 인텔, 대만은 TSMC를 대표 선수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한국은 29년째 메모리 반도체 패권 국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권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큰 이슈죠. 그렇습니다.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말에 AI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들어서서 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또 20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요.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7번째 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 양성, 기술 혁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 산업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자체만의 발전이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IoT 가정, 에너지 등 이 수요 공급 기관의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또 AI 반도체 등 이런 R&D의 핵심 기술력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 산업 투자 지원 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 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라인 하나 구축에만 3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 아시죠? 네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도체 산업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펼치한다고 보는데요. 4월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제가 그때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단과 그 간담회를 가지는 과정 그 자리에서 그 협회장들이 재원을 했습니다. 그 반도체 협회는 국내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정부에 호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과 제조 설비 투자 비용 등에 대한 최대 50%의 세액 공제와 양산용 제조 설비 투자 비용의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포함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그 산업 내 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만 그 진입 장벽을 지키기 위한 치킨 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그러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냐가 저희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현재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정말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기본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글로벌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기본 인프라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과 이 투자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또 폐수 처리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또 그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그 팀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확대해서 업계와 소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의 유출 사고가 빈번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유출 근절 대책 등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매그나칩 반도체 지분 매각건이 진행되는 등 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LCD 산업을 이끌었던 하이디스를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 말 중국 BOE에 인수된 하이디스는
기술자와 자료만 빼앗고 부도 처리되었고요. BOE는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중국 BOE는 대형 LCD 세계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매각된 매그나칩 역시 하이디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매그너칩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시다시피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돼서 국가 핵심 기술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될 텐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반도체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술 대상인 그 30나노미터 이하의 파운드리 제조 기술은 갖고 있지 않는 걸로 일단 이릉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건 지금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결과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력 유출을 예방할 방안도 필요한데요. 반도체 업종 종사 인력은 해외 취업 시 국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핵심 기업 외의 국내 소재, 장비 기업을 향한 경쟁국의 매각 시도 역시 방어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에 의해서 그 핵심 전문 인력에 대한 이직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통제가 있고요. 특히 비밀 유지 계약 의무화 두 가지 조항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조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그네칩 사건 경우에도 관련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재 양성이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현재 반도체 인재난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대학에서도 반도체 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정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원 이슈를 좀 풀어야 되고요. 기업도 부족한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 기흥, 청주 이런 거점 지역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업계도 임직원에게 겸임 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요. 인재 양성은 모든 부처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과기부와 교육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실무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한 빅3 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별도의 장관 회의체를 만들어서 격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흥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워낙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당장 석 박사급으로는 2년간에 958명, 약 1000명을 양성한다. 10년간에는 3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석 박사급은 학사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1120명, 금년도에 520명, 내년에 6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실무 인재도 필요하다고 해서 2년간 1560명, 올해 790명, 내년에 770명에서 2년간에 일단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집중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업계에서 가장 요구하는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은 10년간에 3,000명 양성 목표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 저는 그 현장에서 인력 문제 호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2년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멀리 보고 필요한 인재는 공급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난 2019년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 제2의 벤처 붐이 일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2019년 일본의 그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가장 큰 요소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시에 소재, 부품, 장비 그 산업계들의 단합된 힘도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기술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불굴의 투지, 각고의 노력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최근 벤처 열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신설 법인이 12만 3천 개, 벤처 투자는 4조 3천억,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가 6조 6천억으로서 역대 최고의 기록, 좀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조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니콘 기업들이 2017년에 3개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13개로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벤처 스타트업이 이미 4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 수보다 벌써 5.6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조 단위의 이 벤처 기업에 대한 M&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우한 형제들 그리고 하이퍼 커넥트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의 어떤 성공은 우리나라 벤처 기업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벤처를 둘러싼 우리나라 생태계의 성숙한 면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 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소부장 공격은 언제나 큰 위협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의 역할만큼 벤처, 중소, 중견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벤처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고 또 기존의 펀드 운영 및 조성 외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핵심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중기부의 어떤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으로서는 이 소부장 스타트업 100 그리고 소부장 강소기업 100 그리고 또 소부장 벤처펀드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중소 팹리트라든가 또 공공 나노맵들을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테스트까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잠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총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정부 간의 원활한 업무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혁신 비서관, 산하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주무부처고요. 과기부는 R&D, 또 중기부는 어차피 반도체가 대기업 혼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문제 가지고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저희 기재부 이렇게 해서 경제부처끼리는 아까 빅3 추진회의라고 해서 격주로, 뭐 격주 아니라도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만은 고정적으로 회의해서 저는 그 회의체에서 애로사항과 육성 지원 방안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거기에 이제 참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늘 같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회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애로 해소와 지원 강화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요, 또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 중에 하나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꼽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전쟁이 정치, 외교, 안보의 복합적 양상으로 확전된 만큼 앞에서 뛰는 기업도 뒤에서 미는 정부도 지휘자 간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실패를 답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준비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반도체 산업이 산업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산업의 어떤 기초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로서는 최우선 순위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3 추진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 지적을 보면 여러모로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특히 이거는 뭐 내각에서 일단 그 관계 장관들끼리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뭐 거의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지휘하에 간다는 그런 심각한 의지를 갖고 저희가 한번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 간 이게 산업부, 과기부, 또 중기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아직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풀어주시고요.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저기 의원님 혹시 저 답변 기회가 제가 한 1분만 아까 의원님 답변에 잘못 답변 드린 게 있어서 1분만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님께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3상 기업에 대해서 여쭙는데 제가 지금 2개사가 백신 3상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정을 해드리면요. 지금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와 관련돼서 2개사가 3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과 관련돼서는 2개사가 선두기업 2개사가 2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3상은 없습니다. 아마 3상은 하반기에 가서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의 반도체가 산업의 백신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을 하나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소요됩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가 달린 산업이면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섭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23명, 하원 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 지지 서한을 받았습니다. 국가 산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인재 양성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특히 이번에 제정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제 지원은 미국 수준 이상으로 파격적이어야 하고 화평법 등 규제도 반도체만큼은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 허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기본 인프라 지원 역시 여야가 힘을 모아 화끈하게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약한 시스템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지원 방안도 기업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